일본 우익단체를 지원하는 그룹 또는 전범 기업으로 일컬어지는 대표적인 일본 기업으로는 미쯔비시, 이스즈그룹, 마루베니, 일본 담배 주식회사, SNK 등이 있습니다. 사실 미쓰비시 제국의 중심축, 일본 경제의 희망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했습니다. 미쓰비시 상극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지부를 장악하고 그 유명한 대동아 경영권을 만들었죠. 구체적으로 일본 우익 단체를 언급하자면 수도 없이 많지만요. 현재 미쓰비시 계열사들과 창가학회, 사사카와 재단 등이 관련 조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형님 시리즈 중 오늘의 주인공은 은행에서 메가뱅크로 탈바꿈한 미쓰비시 금융입니다. 세계 3대 형님 세력들 중 하나라고나 할까요? 거대 금융 세력인 것이죠. 미쓰비시를 창립한 인물은 이와사키 야타로입니다. 이와사키 야타로는 손정희가 롤 모델로 항상 언급하는 사카모토 료마와 동양 사람이기도 하답니다. 이와사키 가문이 운영했던 미쓰비시는 미쓰이 야스다 스미모토와 함께 일본 메이지 시대 산업화를 이끌었습니다. 미쓰비시 그룹의 역사는 가볍게 검색만 해봐도 알 수 있는 것이니 건너뛰고요. 미쓰비시가 친환경 ESG 경영을 내세웠었으니 어떤 계열인지 이해하시겠죠? 한때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던 친환경 세력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일본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아시아 금융위기 때 IMF보다 외환보유액이 많았었다고 하네요. 대단하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일이 있는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서브프라임 때문이 아니었다는 썰이 있습니다. 사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일본의 이와사키 가문이 엔고를 등에 업고 중국과 연합하여 달러 패권에 도전한 경악할 만한 내막이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 4위 정도의 금융 세력이었던 리먼은 노무라 증권이 접수했었고요. 1위였었던 모건 스탠리를 이와사키 가문 소유인 미쓰비시가 접수를 했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공공연한 비밀이긴 하지만 미국 5대 금융사가 연준의 지분 과반수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1위와 4위 금융사가 일본에게 넘어가 버린 건 달러 패권을 가진 미국 형님들에겐 심각한 타격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웃긴 사실은 리먼이나 모건 스탠리 소유주가 바로 이 영감님으로 대표되는 로얄 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성자자한 로얄 가문의 금융회사를 미쓰비시가 접수했었다는 것,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그래서 세간에서는 미쓰비시 배후에 돌아가신 이 영감님이 있지 않았나 하는 소문이 있었답니다. 사실 상극위원회를 만든 것이 록펠러였으니까 꼭 헛소문만은 아닌 것입니다. 빌더버그는 상극위원회 모체이기는 하지만 아시아에 한해서는 지원이 미비했었다고 해요. 서양의 그 두 로얄 가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하지만 이와사키 가문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 로얄 가문이 이와사키 가문에게 호되게 당했다고나 할까요? 이와사키 세력은 상상 이상이었다는 것인데 또 배후엔 록펠이 있었다는 것이니 괜히 일본 작은 형님이라 불리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08년도경 일본의 해외 기업 사냥을 보면 서구 금융권이 긴장할 만도 했을 것입니다. 미쓰비시 금융이 미국 모건 스탠리의 99억 달러 출자,
노무라 홀딩스는 미국 리먼 브라더스 아시아 유럽 중동 부문 인수, 스미토모 미쓰이 은행은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에 10억 달러 출자. 도쿄 해상 홀딩스는 미국 필라델피아 콘솔리데이티드를 47억 달러에 인수했고요. 다케다 양품공업은 미국 밀레니엄을 88억 달러에 인수했고, 에자이는 미국 MGI를 39억 달러에 인수, 시오노기 제약은 미국 사이얼 파머 14억 달러에 인수했다고 합니다. 정말 억소리가 나오지 않나요? 옆에 보이는 사진 속 인물은 미쯔비시 금융의 회장으로 모건 스탠리를 연수했고 상극위원회 시절 주요 인물이었던 히라노 노부유키 회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18년 11월경 제2의 부흥기를 맡고 있던 미쯔비시에 드디어 미국 형님들이 칼을 빼든 것 같은 사건이 있었답니다. 바로 미국 검찰이 북한 돈 세탁 연루 혐의로 미쯔비시 은행을 수사한 사건입니다. 때맞춘 듯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미쯔비시는 사실 2014년도에도 이란과 미얀마 등에 대한 미국의 제재 국가와 거래한 기록을 삭제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로 각각 2억 5천만 달러와 3억 1,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긴 했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미웠을까요? 일본 우익의 금융 세력들 말이에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 상극위원회 체제가 이젠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서인지 미쯔비시 금융이 만년 2등이었던 미쓰이 은행의 1위 자리를 빼앗겨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1등 자리를 뺏긴 히라노 노부유키는 절치부심 사장직을 반납하고 수익 강화에 전념하기로 했으며 무려 상급자 13명을 제치고 한자와 주니치 상무를 차기 은행장으로 선임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하려는 의지가 담긴 선임이었다고 해요. 일본이 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아날로그 시스템이긴 했었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히라노 노부유키 회장이 절치부심 혁신을 꿈꾸며 그룹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었는데 미쯔비시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하는 등 블록체인 관련 기술에 거침없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IBM과 리플과 협업하며 블록체인 파일럿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미쯔비시와 IBM이라 리플 마케팅이 왜 그렇게 수수께끼스러웠는지 이해가 가지 않나요, 여러분? 일본 우익들이 거의 종교 집단 수준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리플 마케팅의 성격이 이해가 가지 않나 싶어요. 거대한 지구 체스판을 두고 금융 세력들 간의 패권 전쟁이 실감나서 흥미진진하기도 하지만 한국에 끼친 일본 작은 형님들의 파워가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합니다. 현재 미국 형님들에게 강펀치를 얻어맞은 듯 하긴 하지만 진심 일본 우익 집단의 집념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지만 우린 친미 아니면 주변국의 빛의 속도로 접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세월 거의 상극이 체제 속에 살았다지만 이제 우리에게 일본과 같은 기회가 찾아오고 있으니 무조건 친미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